지난 1971년 15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무령왕릉은 원형 그대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백제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3000여 점의 유물과 함께 묻힌 무령왕. 왕은 왼쪽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 화려한 무늬와 아름다운 문양을 가진 칼이었다. 칼은 손잡이 끝에 둥근 고리가 달린 환두대도였다. 칼은 왕의 죽음까지도 함께했던 것이다. 무덤 속의 칼 환두대도, 그 칼에 담긴 고대사의 비밀을 풀어본다. 지금 보시는 이 고분들은 고대 국가 최고의 지배자인 왕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허리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이 고분 안에는 이 금관과 또 각종 장신구 등 이 많은 부장품들이 이 피장자 주변에 놓여 있었습니다만은 칼은 유독히 이 피장자의 허리에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칼은 이 무덤의 주인공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죽음까지 함께하는 그런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 장군급이나 또는 지역 유력자의 무덤에서도 이런 칼이 수습이 되는데요. 아마도 이 왕이 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것이 환두대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칼, 또 손잡이, 그리고 그 끝에는 둥근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둥근 머리의 큰 칼, 즉 환두대도라고 하는데요. 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 환두대도에는 아주 다양한 장식이 새겨지고 또 이 고리 안에는 여러 가지의 문양이 들어갑니다. 용과 봉황, 그리고 삼엽 등이 아주 대표적인 문양인데요. 이 문양들은 고대 한반도와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문양입니다. 자, 한반도와 일본을 이어주는 환두대도, 이 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최근 이 환두대도가 수습된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겠습니다. 발굴 현장은 경주 시내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신라의 수도 서라벌의 외곽 지역인 것이다. (5세기) 말에서 (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에선 많은 유물들이 수습됐다. 수많은 토기와 금제 유물 등 중요 유물이 100여 점 이상 출토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발굴을 맡은 중앙문화재연구원은 이곳에서 모두 4개의 고분을 발굴했는데 그중 규모가 가장 큰 이 무덤에선 철제 유물을 한 점 수습했다. 무덤은 돌로 내벽을 쌓고 나무관을 넣은 적성 목곽분. 유물은 시신의 왼쪽 허리 옆에 놓여 있었다. 지금 현재는 그 특전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을 복원하고 있는 발굴된 유물의 정리가 한창인 곳에서
1500여 년 전의 철제 유물도 보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발굴팀은 보존 처리를 위해 알코올에 담가 보관하고 있다. 부식되고 부러져 원래의 형태는 짐작조차 어려운데 자루 끝에 뚜렷한 문양, 틀림없는 환두대도다. 위쪽은 둥글고 아래쪽은 마른 목골의 고리, 세 갈래 입모양의 문양. 그것은 경주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는 삼엽 환두대도다. 그렇다면 이 칼의 임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양한 유물과 함께 삼엽 환두대도를 무덤에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사람을 추적해 보기로 했다. 대도죠. 그래서 이 칼 정도 같으면은 이 덕천리에서 살았던 삼엽문 대도죠. 그래서 이런 삼엽문 대도는 우리 그 영남 낙동강 동쪽 지방에서는 지역의 어떤 우두머리 무덤 이런 데서 보편적으로 부장이 되는 그런 그 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 영남 지역에 대비를 해서 보면은 지역의 우두머리 무덤인데 문제는 이게 경주의 그 외곽이라는 데 있는 거죠. 그동안 신라의 왕릉에선 많은 환두대도가 수습됐다. 신라 최대의 고분인 이 황남대총에서도 여러 자루의 환두대도가 나왔다. 역시 최고의 칼은 왕의 왼쪽 허리춤에 놓여 있었다. 작은 칼이 좌우로 3개씩, 6개가 붙은 왕의 칼. 그 문양은 3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삼환두대도다. 황남대총 이후 시기로 추정되는 천마총에서는 삼환두대도와 다른 새로운 문양이 나타난다. 그것은 봉황이었다. 비슷한 시기 호우총에서도 새로운 문양 용문 환두대도가 발견된다. 용과 봉황 문양은 삼환두대도에 이어 왕의 칼이 됐던 것이다. 이후 이러한 문양은 경주를 벗어난 지역으로 확산된다. 이는 장군이나 지역 귀족들도 이런 문양의 칼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안강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이 칼의 칼날엔 섬세한 용과 봉황 문양이 은 상감 기법으로 새겨져 있다. 이렇게 최고로 발달한 칼들이 경주 외의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화려한 손잡이 장식과 섬세한 문양을 가진 아름다운 칼 환두대도. 환두대도는 왕과 그의 버금가는 세력가들이 소유했던 위세품이었다. 그리고 문양은 삼엽과 삼환두에서 용과 봉황으로 발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칼의 이동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환두대도와 신라시대 군제와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를 찾았다. 신라의 군제를 지위에 따라 배열하고 거기에 출토된 칼의 질서를 대입시킨 것이다.
그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활용했다. 삼국사기엔 신라 군제의 직위에 대한 기록이 있다. 장군, 대관대감, 제감, 감사지, 소감, 화민 등 다양한 군 직위가 나온다. 이들과 환두대도를 연결시킨 것이다. 덕천이의 삼엽 환두대도는 제감과 소감의 직위에 해당한다. 삼엽 환두대도는 신라 육정에 제감이나 소감이 착용하는 칼입니다. 따라서 덕천리 고분의 주인공은 신라의 수도 경주에 주둔한 대당이라는 군부대,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 경부사령부의 중령이나 소령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약 1500여 년 전 경주 부근에서 신라의 대표적인 칼 삼엽 환두대도를 가졌던 무덤의 임자. 이 부분에서 출토되었는데 환두부는 동쪽이고요. 이 돌이 지금 이 부분. 그는 당시 이곳에서 중소규모의 수도 방위 부대를 지휘하던 장교였다. 전체 길이가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한 79cm 정도 됩니다. 다른 유물과 달리 피장자의 몸에 부착된 채 발견되는 환두대도. 그것은 바로 무덤 주인의 신분 증명서인 것이다. 무덤까지 가져가는 신분증이었던 환두대도. 이런 환두대도는 특히 백제와 신라 그리고 이 가야 지역에서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환두대도들은 가장 최고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용복문 환두대도입니다. 자, 이 용복문 환두대도는 총 40여 자루가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등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16자루가 학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칼을 좀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 환두대도 중에서 가장 명품으로 인정받은 칼입니다. 바로 무령왕의 환두대도입니다. 이 출토될 당시의 모습 그대로인데 15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탓인지 그 원형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죠. 보니까 이 환두는 녹이 많이 슬어 있군요. 그러나 그 문양은 아주 뚜렷합니다. 또 여기 보면 이 장식판과 금실, 은실로 감아놓은 이 손잡이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합니다. 또 칼집은 뭐 거의 다 훼손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칼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날, 즉 이 도신도 아주 거의 다 녹이 슬어서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참 토기와는 달리 이 철제 유물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다면 이 명품의 본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무령왕의 칼을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환두대도에 담긴 과학기술과 예술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환두대도는 대부분 칼날의 훼손이 심하다. 철제 유물의 한계인 것이다. 삼국시대 칼날의 재질과 제작 기법 등을 분석하여 환두대도의 원형을 연구하는 곳을 찾았다. 이곳에선 백제와 신라, 가야의 칼들을 분석하고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소환두대도의 칼날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녹이 슬어 이미 떨어져 나온 칼날 부스러기를 선택했다. 칼날 조각을 잘 고정하고 전자현미경으로 칼날의 조직을 살폈다.
칼날의 재질과 제작 방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칼날은 아래 위로 두 겹의 쇠를 붙인 흔적이 뚜렷하다. 화면 아래쪽의 검은 부분은 담금질을 한 흔적이다. 열 처리 과정에서 생긴 탄소량 때문에 검게 보이는 것이다. 한두 대도의 제작 기법은 철 소재를 4번에서 5번 정도 단접을 통해서 반복 단타와 열 처리를 통해 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의 전체 모양은 먼저 만든 다음에 날 부위에 강한 인성과 강도를 주기 위한 열 처리 조직이 보이고 있고요. 환두대도의 칼날은 4겹 이상의 쇠를 붙여 만들었다. 그렇다면 고대 환두대도의 제작엔 어떤 특징과 비밀이 숨어 있을까? 환두대도의 제작 기법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를 찾았다. 환두대도는 그 당시의 그 첨단 기술을 모두 집약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제작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 나무를 다루는 목공예라든가 금속을 다루는 금공예, 그다음에 가죽을 다루는 혁공예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또 금속 공예 같은 경우에는 도금을 하는 거라든지 또 두드리는 판금이라든지 또 무늬를 새기는 조금이라든지 또 환두의 그 전체적인 형태를 주조하는 주금이라든지 또 칼날을 이렇게 두드리는 단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당시의 최고의 기술이 모여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석현 씨는 전통 방식 그대로 우리의 칼을 복원해내고 있다. 전통 기법으로 칼을 만드는 것은 이런 상감 기법처럼 전 과정을 수작업에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한다. 작업의 난이도 또한 매우 높다. 환두대도를 복원하는 작업은 환두의 문양을 밀랍에 조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손잡이 가장자리의 장식문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낸다. 이 과정엔 고도의 금속공예 기술이 필요하다. 환두와 환두 문양은 주조로 만든다. 재료는 구리와 금의 합금이다. 무령왕 환두는 환두와 문양이 하나의 틀에서 만들어진 일체형이다. 그래서 더욱 정교하고 섬세한 환두 부분이 가능하다. 칼날엔 환두대도 최고의 제작 기술이 숨어 있다. 먼저 달군 무쇠를 넓적하게 두드려 편다. 일정한 형태가 잡히면 이것을 접는다. 이렇게 펴고 접기를 반복하며
칼날을 만들어간다. 두 번 접으면 4겹, 4번을 접으면 16겹의 칼날이 만들어진다. 겹이 많을수록 그만큼 단단해지는데 100겹의 칼날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칼집은 목공의 분야다. 결이 곧고 단단한 피나무를 사용한다. 반으로 자른 나무의 한가운데를 파내고 그것을 아교로 붙이면 칼날이 들어갈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런 다음 대패질로 칼집의 모양을 낸다. 사방에 가마니를 걸고 물을 듬뿍 뿌린다.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고 떠다니는 먼지를 잡기 위해서다. 오칠을 위한 준비다. 옛날 장인들은 옷을 모두 벗고 작업을 했다고 한다. 칼집은 오칠로 마감하는데 7번에서 8번 이상 덧칠을 한다. 그런 다음 칼집을 말리는데 건조 역시 습기가 많은 곳에서 한다. 이렇듯 환두대도 한 자루를 위해서 거쳐야 할 공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치밀한 조각과 주조에 의해 환두와 환두 문양이 만들어지고 은으로 만든 손잡이 장식판이 끼워진다. 손잡이는 금실과 은실을 번갈아 감아 뱀의 배무늬를 만들고 다시 손잡이 아래 장식판을 끼운다. 반복 단타로 만든 칼날 끝엔 손잡이와 연결되는 승배가 달려 있다. 이들은 손잡이 안에서 결합된다. 나무 칼집의 겉면을 파내고 금선과 조각된 은판 문양을 끼운 다음 못으로 고정한다. 그런 다음 칼집 끝에는 2개의 개눈못을 박아 마감한다. 땅에 닿는 부분에 손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제 칼과 칼집이 만나면 완전한 환두대도가 탄생한다. 이렇듯 한 자루의 칼엔 조각과 목공예, 주조와 단조 등 모든 기술이 총망라돼 있다. 무령왕의 칼은 백제의 첨단 기술이 모두 배어 있는 종합 예술품인 것이다. 놀랍습니다. 자, 환두대도 한 자루에 저렇게 많은 기술과 아름다움이 배어 있군요. 종합예술품 환두대도. 칼이란 그저 단순한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확 바꾸게 하는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칼을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소환두대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문양, 그러니까 이 고리 안에 문양 대신에 이런 끈을 매달아 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하던 것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에다 매달고, 네, 전투할 때 이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실전적이군요. 자,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 벽화 안악 행렬도입니다. 이 행렬 가운데에서 이 둥근 고리가 달린 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환두대도인데요. 이동 중에는 저렇게 칼을 어깨 높이 메고 가기도 했군요. 물론 허리에 차는 것은 기본이었죠. 그리고 이 높이 든 칼에는 휘장이 걸려 있습니다. 이 행렬의 맨 선두에 서 있는데요. 이 행렬의 주인공의 신분을 나타낼 때 이 환두대도는 또 이렇게 사용이 됐던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경주의 황남대총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눌지왕이냐 내물왕이냐를 두고 학계에서 아주 논란이 팽팽했는데 이 무덤에서 10여 자루의 환두대도가 수습이 됐습니다. 역시 이 최고의 칼은 이 피장자가 허리에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환두를 가진 삼환두대도가 6자루, 또 환두 안에 인동초 문양이 있는 삼엽환두대도가 3자루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들은 다른 부장품과 함께 피장자 주변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 피장자가 허리에 찬 칼 외에 이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가졌던 칼이 이렇게 함께 들어있는 것일까요? 이 피장자가 허리에 찬 그 환도대도 외의 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자, 고대 환두대도에 담겨 있는 정치적인 의미를 짚어봅니다. 험한 산줄기가 가로막혀 있어 경주와의 거리가 더욱 먼 강원도 강릉. 이곳에서도 환두대도가 발견됐다. 예, 이게 그 초당동 B-16호에서 나온 삼엽 환두대도. 길다란 도시내 위는 둥글고 아래는 마른 목골인 환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앉은 삼엽 인동초 문양. 틀림없는 경주의 칼 삼엽 환두대도다. 이 칼은 경포호 근처의 고분군에서 발견됐다. 지금 현재 여기 공군 쪽 도심지와 경포호를 끼고 있는 이곳에선 신석기 시대 유물을 비롯 다양한 유물이 나왔는데 특히 신라의 유물들이 다량 출토됐다. 고분 나 그 아파트 그 신축 공사 삼엽 환두대도가 발견된 곳에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아파트 짓기 전에 그 발굴 조사를 그 실시를 했는데 그 안에서 금동관하고 환두대도 그리고 각종 토기류들이 같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강원도를 통틀어 단 한 자루뿐인 삼엽 환두대도가 이곳에서 발견된 것이다. 묻힐 때 신분이겠죠. 요것은.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강릉의 환두대도는 황남대총의 칼과 동일한 것이다. 둘 사이엔 어떤 연관이 있을까? 현재로서는 제일 좀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분배 내지는 하사죠. 왜냐하면은
지방의 어떤 그 대표자 무덤 이런 부분에서는 칼이 많은 경우가 2점이지만은 경주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지방에서는 신체 주변에 1~2점인데 경주 분지 내에서는 이 그 지방하고 똑같은 형식의 칼이 머리맡의 그 주부장군에 여러 점이 부장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마 중앙과 어떤 그 신라 지방 이런 부분에서 부장의 어떤 그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경주 왕릉에선 한꺼번에 여러 점 발굴되는 칼이 강릉의 경우는 오직 한 자루만 나온 것이다. 이것은 당시 경주와 강릉 지방의 질서를 말해준다. 즉, 경주의 입장에서 볼 때 강릉은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지방관의 파견이 되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이 시기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우두머리를 경주적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변의 군사적인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도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런 그 칼들은 이제 뭐 강릉을 상한으로 해가지고 특히 그 경북 내륙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의성이라든지 또는 성주라든지 또 이 대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쭉 그 부산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그런 그 단계가 있죠. 이런 예는 신라의 여러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 동일한 형태의 신라 삼엽 환두대도가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주로 신라의 접경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5세기) 당시 신라는 고구려에 종속돼 있었다.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외적으론 백제와 나제 동맹을 맺고 대내적으론 지방의 호족 세력들을 끌어안으려 했다. 중앙의 왕이 지방의 세력가들에게 정치적 상징물로서 하사한 삼엽 환두대도, 그것은 신라만의 칼이었다. 정치적으로 상하 관계에 있는 집단 사이에 하사품으로 사용된 환두대도. 환두대도는 외교 신임장이었던 것이다. 이 칼을 한번 보시죠. 이 손잡이 끝이 둥근 환두대도는 아닙니다만은 이 칼의 품위가 예사롭지가 않죠. 자, 칼에 새겨진 무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봉황과 무궁화 그리고 태극 문양이 아주 뚜렷합니다. 또 이 손잡이도 이 철갑 상어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칼은 대통령이 장군에게 주는 칼입니다. 자, 이 군사력과 또 권력을 상징하는 칼의 이동이 고대 국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 초기 이 칼이 새로운 무기였을 당시 이 칼의 이동은 요즘의 핵무기의 이동에 비유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칼의 이동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는 뜻일 텐데요.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칠지도입니다. 이 칼날에 6개의 가지가 나 있어 모두 7개의 날을 가지고 있는 칠지도. 자, 일본에서 발견된 이 칠지도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글자 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런 글자가 눈에 띄는군요. 후왕, 또 외왕지, 백제 왕세자. 네, 이런 글자가 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 명문을 아마 해석을 해보면 이 백제 왕세자가 후왕이라고 불리우는 외왕지에게 이 칼을 건네주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두고 우리 측에서는
백제 왕이 일본 왕에게 이 칼을 하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일본 측에서는 백제 왕이 헌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칠지도는 분명히 백제 왕이 외왕에게 건네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칼의 이동에는 하사의 개념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칼의 나라 일본, 혹시 일본에서 발견된 이 환두대도도 이 칠지도처럼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은 아닐까요? 일본 전역에서 수없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이 환두대도,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동경만에 접해 있는 작은 도시. 일본 환두대도의 시원을 짐작할 수 있는 칼 한 자루가 출토됐다. 동경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이 도시엔 대규모 고분군이 있었다. これが3分の1の古墳の模型なんですが、이게 3分の 1もう당연할 거. 이거 아니고. ですから実際はこの場所? 実際はですね、もう少しこちらになります。 이쪽은 저쪽은 이쪽이었고. 그 중에 하나를 원래 크기의 3분의 1로 축소해 놓고 있다. で中心より少しこうずらしてですね。 중심보다 이쪽에 좀 ですからこういう 이곳에선 한반도 계통의 유물들이 대량 발굴되어 한일 양국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이곳 1호 고분에서 발견된 철검 한 자루가 고대 한일 간의 칼 문화를 파악하는 유력한 단서가 되고 있다. 이곳에서 발굴된 칼은 현재 특별 전시 중이다.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문자 전시회. 일본 문자의 발달사를 알아보기 위한 전시회인데, 이 전시회에 이나리야마 1호분에서 발굴된 철검이 전시돼 있는 것이다. 철검이 문자 전시회에 전시된 까닭. 그것은 칼에 새겨진 명문 때문이다. 칼날엔 왕사 두 글자가 뚜렷하다. 즉 왕이 하사했다는 뜻이다. 모두 12자의 글자가 새겨진 왕사명 철검. 이 칼의 정체는 무엇일까? こういうものが典型的な王から、いわば地方の豪族に下賜した刀の名分としては最も典型的な例ではないかと。ですからおそらく簡潔な文章を何本も同じものを作ったんだと思いますね。そしてその一本が初めて見つか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つまり同文のものが数多く作られた。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이 칼에 새겨진 글씨체다. 직선적이고 단선적인 이 글씨체는 백제에서 일본 왕에게 하사한 칠지도의 명문과 비슷하다. 두 칼의 글씨체를 비교해보면 마치 한 사람이 새긴 듯 흡사하다. 初めて国内の政治にですね、倭の国のいわば国内政治に文字を使い始めるというのがこの稲荷山大締鉄剣がその始まりというふうに今のところ捉えてます。
おそらく大島鉄拳というのはそういう古い、そういった意味では朝鮮半島との名分なんかの影響もおそらく受けて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ね。そういう事態的なもので言っても。 그렇다면 당시 일본의 칼들은 어디에서 만들었을까? この4種類に分けて、これがちょっとね、僕質問の内容が分かんないんだ、これ。 마노메 교수는 한반도 환두대도 연구의 권위자다. 그는 한반도의 환두대도를 네 종류로 분류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5世紀の6世紀になりますと、百済はもう皇軍に攻められてどうしようもない。関東の太刀は、日本では、だいたい5世紀の末から6世紀前半に、白菜系の刀がよく多く出ます。これは朝鮮半島から伝わってきたものですね。朝鮮半島から伝わってきたもの。それはなぜそういうことが起きるかっていうと、日本では関東の太刀を作れない。それで朝鮮半島から輸入して、その方が素晴らしいものがあるもんですから。 현재 일본의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환두대도가 발굴되고 있다. 이 박물관에서 깊숙이 복원하고 있는 환두대도 한 자루, 6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두 안에 용문양이 뚜렷하다. 한눈에도 한반도의 칼과 흡사하다. 일본의 환두대도는 6세기 중반경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는 한반도에 비해 1세기가량 늦은 것이다. 비슷한 시기의 환두대도들이 일본 각지에서 발견된다. 이 박물관 전시실엔 환두대도의 환두 부분만 남아있다. 이 환두는 오사카 주변 지역의 한 우두머리 무덤에서 수습됐다. 이 칼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商品は2世代のやつ、3世代のやつがね、2世代から3世代のやつがね、集積したものと思って。 일본 고고학계 입장은 미묘하다. だからね、おそらく百済かどっかからの輸入品をモデルにして、日本で渡来工人の第一世代が作ったんだと思います。工人の第一世代が作った作品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한반도에서 직접 건너가 일본의 환두대도가 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곳에선 시기별로 고대 일본 왕의 모습을 재현해 놓고 있다. (4세기) 일본 왕은 부족장, (5세기) 왕은 장군의 모습이다. (6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왕은 금 신발을 신고 금관을 쓰고 있다. 칼을 비롯해 이들의 복원에 사용된 유물은 백제의 영향을 받은 유물들이다. 그래서 일본의 관계자는 이 유물이 나온 무덤의 주인이 백제와 관련이 깊다고 한다. この近江の豪族というのはその当時の倭王ですね、王様の重要なブレーンだって、ここの例えば兜山古墳、丸山古墳の被葬者、葬られた人ですね、そういう人とか鴨稲荷山古墳の被葬者はですね、おそらくひょっとしたら仕えとして宗王のところへですね行ったかも分かりませんし、行き来をしていったし、
でこちらでもそういう向こうから来られた方のお世話をしていたというような可能性もあって、でそういう有力な人だったんで、おそらくその同じような宗男のところに葬られたようなものもですね、こちらの豪族のところにも葬られることになったんではないかと考えております。これから変化していくのに 이렇듯 한반도에 직접 간접 영향이 뚜렷한 일본의 환두대도. 그들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환두대도에 대한 연구 열기가 높은 일본 학계에서 연구 성과 하나를 내놓았다. 6세기 일본 열도 전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두대도를 4단계로 정리한 계통도가 그것이다. 이 계통도는 환두대도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데, 놀랍게도 계통도의 맨 위는 무령왕릉 환두대도가 자리하고 있다. 무령왕의 칼이 일본 환두대도의 시원인 것이다. 자, 6세기 일본의 환두대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계통도입니다. 논문에 실려 있는 이 그림들 중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몇 점은 실제 사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훨씬 선명하게 일본 칼의 생성과 발달 그리고 퇴화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 무령왕 칼이 맨 위에 있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주 일본의 환두대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세히 한번 좀 보십시오. 이 대체로 이 유물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발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일본의 이 환두대도는 이 4단계로 오면은 급작스럽게 이 문양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앞선 시기에 비해서 아주 눈에 띌 정도로 이 조잡스러운 그런 문양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급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이 무령왕의 환두대도로부터 이 80년 만에 갑작스럽게 조잡해지는 일본의 환두대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본의 금령총은 6세기 후반 고분 중의 하나다. 동경 남쪽 이지방 호족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 규모에 걸맞게 이 고분에선 많은 금동 유물들이 출토됐다. 그중엔 환두대도도 수습됐는데 칼의 장식이 한눈에도 단조롭다. 특히 환두 안의 문양은 용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다. 쌍용으로 알려진 이 문양 역시 극도로 단순화돼 있다. 문양이 용인지 봉황인지 모를 정도의 칼도 많다. 왜 이런 칼들이 일본에 나타날까? でところがですね、そういうものを廃用するべきので帯びるような人が人間が増えてきた。そのために輸入品では追っつかなくなったんです。国が日本の国内で作らなきゃならなかった。作るためにはやはり量産をしなきゃならない。量産をしないとするにはいちいち都内から韓国から来た名工が時間をかけて作ってやるんではとても間に合わない。間に合わないからですね、蘇生乱造なんですね。大量生産するんです。手抜きをするんです。 자체 제작으로 품격이 떨어지는 환두대도가 나오는 6세기경. 일본은 격동기였다. 작은 나라들 사이의 빈번한 전쟁. 그 속에서 중앙 세력은 지역 호족들에 대한 영향력을 넓혀갔다. 한반도의 경우처럼 중앙과 지역의 정치, 군사적 동맹을 확인시켜줄 상징물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금동 제품들이 사용되기도 했다. 本式の国家。今まではですね、
国家といっても実際はですね、豪族の寄り合い状態で、地方豪族が大和の大君ですね、大王の権威を認めてそれに服従しているという格好だったんだけど、だんだん大王が地方政治にもちゃんと口出しをして、それで地方のいろいろな豪族をランク付けする。そのランク付けの一つの表彰が刀であったんだと私は考えています。 일본의 환두대도. 그것은 신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하사품이었다. 자체 제작 이후 일본의 환두대도는 다양하게 분화해 나간다. 우리나라 도깨비 문양을 닮은 사자 이빨 문양, 닭의 벼슬을 형상화한 개관두 대도 등이 나타나는데 점차 환두는 나에 없어지고 대상물을 단순하게 응용한 대도로 분화돼 간다. 무령왕의 환두대도는 일본 환두대도의 시원이 됐다. 즉 한반도의 환두대도가 일본 열도로 전해져 널리 퍼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칼의 이동이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없는 것일까? 백제사, 석갑사, 일본 중서부 지방의 삼상산 지역. 예로부터 백제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으로 전해지는 이곳은 우리 고대사와 가장 연관이 깊은 곳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박물관엔 백제 계통의 유물이 많이 전시돼 있는데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구리거울은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백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동경이 2개나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2개의 거울은 모두 분실한 상태다. 또 다른 하나는 북쪽 지방에서 출토되어 일본에선 모두 3개가 나왔는데 그중 2개가 이곳 삼상산 지역에서 출토됐다. 세 거울을 비교해봤다. 크기와 문양이 모두 일치했다. 이 셋은 모두 한 주물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쪽에 그쪽까지 식실의 근처. 삼상산을 옆으로 약 2km에 이르는 거대한 이 고분군은 백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고분군의 중심에 있는 원산고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무덤이다. 환두대도와 고대 한일 관계를 짐작해주는 고분인 것이다. 거대한 집 모양의 돌관이 고분의 한가운데 있다. 고분의 규모는 피장자가 만만치 않은 신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윈만한 왕릉에 버금가는 원산고분. 거대한 고분군의 중심에 있는 이 고분에선 유난히 무기와 관련된 유물이 많이 발견됐다.
그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유물. 그것은 환두대도의 일부였다. 백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지역에서 환두대도를 지녔던 인물은 누구였을까? 携帯大王の時にですね、朝鮮半島の南部に携帯大王の命を受けてですね、侵略する近江の家野という人物がやはり日本書紀などに出てきます。それもまた一つ有力なですね、この古墳の被葬者と考えられています。 한반도와 일본에서 환두대도는 정치적 신임장이었다. 그런 환두대도를 가진 일본인이 한반도의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환두대도. 그것은 고대 한일 간의 외교적 신임장은 아니었을까? 한반도에서 건너가 일본 열도 전역에 퍼진 환두대도. 이 환두대도를 가진 일본인 장수가 백제 전쟁에 참여해서 한반도에서 전사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환두대도에 담긴 외교 군사적인 상징성을 짐작해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요? 이 고대 환두대도는 단순한 칼 이상이었습니다. 최고 지배자의 환두대도는 당시 최고의 기술자와 최고의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당대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교 신임장이었습니다. 신라는 이 고구려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엽 환두대도를 이용해서 주변 지역을 세력권 아래 두었습니다. 백제나 가야도 마찬가지로 이 환두대도의 상징성을 외교에 10분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두대도는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 정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환두대도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그리고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동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새로운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환두대도, 그 이동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는 없는가? 아직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환두대도의 이동, 이것이 과연 이 불경이나 한자 등 다른 문화의 전파와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고대 한일 간의 그 이상의 어떤 정치 외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고대 환두대도는 외교 신임장이었습니다. 그 신임장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속에 숨어 있는 역사의 방정식, 그 해답이 하루빨리 풀리기를 바랍니다.